네, 계속해서 코스닥이 힘을 못 내고 있네요. 현재는 1% 넘게 하락하며 771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반도체도 좀 부진하고 제약바이오도 이전 같지 않은 상황,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같이 팔고 있는데요. 오후장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추적해야 될 이슈들은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지언정 지수 따는 좀 견고해 보이거든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지수 상승폭 하락폭이 조금 더 큰 이유, 무엇 때문일지 오늘 오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코스피가 대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낙폭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좀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반등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2차 전지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는 좀 더 편한 장세가 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에 있을 BOJ 총재의 뭐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스피는 많이 밀리지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해서 추세적으로 이탈되거나 빌장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관망세와 얼추 의견이 같네요.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우리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핫한 이슈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의료 AI주가 강한데요. 최근에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의료 AI 내에서 JLK라던가 루닛이라던가 뷰노 어떤 종목이 호재 속에 급등을 하면은 테마가 다 같이 이때다고 올라가죠. 오늘 루닛이 그렇고요. 또 반면 2차 전지주 안에서는 손바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연속성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루닛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볼파라이스와 손을 잡으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볼파라이스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미국에서 유방암 AI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볼파라가 인터마운틴 헬스와 손을 잡았거든요. 또 인터마운틴 헬스는 어떤 회사냐? 미 서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비영리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34개 병원과 400여 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볼파라가 인터마운틴 헬스와 손을 잡다면 미국 전역으로 그 시스템을 확대시킬 수 있고요. 그 효과를 누가 보느냐? 자회사로 갖고 있는 루닛이 볼 수 있겠죠. 뭐 리스크 패스웨이와 애널리틱스, 스코어 카드 등 3종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은 최근에 5월부터 함께하는 볼파라, 그로 인해 루닛의 숫자가 커졌다라는 평을 한 바 있습니다. 한번 제가 발췌해봤는데요. 루닛의 상반기 매출액 174억 원 중에서 63%가량은 루닛이 자체적으로 맨 매출액인데요. 이 37.1%는 볼파라로 연결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볼파라이스의 특성상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루닛이 볼파라이스를 얻음으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돈이 찍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간 40억 원 이상의 꾸준한 매출액 기록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루닛의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을 한번 보시죠. 아직 아쉬운 건 매출액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영업이익은 플러스권으로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영업 손실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볼파라 헬스가 이제부터 반영이 된다면은 조금 더 매출액을 키우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오늘 루닛이 상승한 이유는 이것 때문 맞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볼파라라는 올해 인수를 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뉴질랜드 기업일 겁니다. 그래서 오. 인수를 하고 나서 요 볼파라의 기술력이 미국 쪽에서 이제 채택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비영리 의료 시스템 쪽에서
채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볼파라 쪽의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부분, 경쟁력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루닉 같은 경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기업들 올해 2분기 때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흑자 전환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루닉 같은 경우에 뭐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성장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과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루닛이 오늘도 장중에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도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기서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 쪽에다가 좀 표를 던지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의료 AI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지난주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급락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거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장주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성장주가 저점대에서 거래를 동반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반기 때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루닛을 비롯한 이 의료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고평가 영역입은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 내년에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올 연말부터는 조금 더 실적 숫자를 믿고 의료 AI주들을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용 의료기기랑 이 의료 AI 쪽을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니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반대로 이제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올해 4분기부터 루닛이나 뷰노 같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 순이익이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닛은 이제 2025년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뷰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루닛이나 뷰노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 AI 쪽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그 원격 진료와 관련돼서 모멘텀을 많이 받아갔었던 종목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역할을 이전부터 좀 해오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일단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루닛과 뷰노, 양대 투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4분기 때는 뷰노 그리고 2025년도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루닛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 의료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6월 달까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그 월급을 주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비용이 6개월 동안 들어가겠죠. 근데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솔루션이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앞전에 나왔었던 고정 비용을 빠르게 이제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AI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것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이후에는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장주다 이렇게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적에 찍히지 않고 있는 섹터입니다. 따라서 성장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는 압축해 주셨습니다. 루닛과 뷰노 위주로 보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실적 성장이 특히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료 AI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예고한 것처럼 2차 전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전기차 포비아 때문에 전기차를 안 사려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2차 전지주에게 굉장히 큰 악재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 배터리 포비아에도 웃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라던가 장비주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청라 전기차 화재가 좀 크게 발생하면서 시장의 뭐 사회면이라던가 경제면을 모두 다 도배했었죠. 처음에 열폭주 방지 테마로 민테크가 부상을 했고요. 태성의 경우에는 이 복합동박이라는 키워드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리드 위즈는 과충전 방지 PLC 모뎀 업체로서 시장 안에서 수혜주로 꼽혔죠. 근데 여기서 멈출 줄 알았던 테마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전고체 더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하는 게 뭔데?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 번진 겁니다.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CIS가 대표적이고 여기서 결국 최종 우두머리는 누구냐? 뭐 BMS 기술도 갖고 있고 전고체 상용화도 그 선두적으로 나서고 있는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3사로 상승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메리증권의 노 애널리스트가 2차 전지는 지금 사계절 중에 겨울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업계 더 넥스트를 주목하자라는 면에서 폼팩터 다변화, 전고체 그리고 국가 간 공급망 정책 및 EV 배터리 이력 공개 압박 속에서 비중국, 탈중국화 배터리 추세를 고려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최근에 뭐 열폭주라던가 전고체, 배터리셀 3사들이 주목을 받은 건지 대표님, 네. 여기선 좀 의견이 나뉘어질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으로 최근에 뭐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2차 전지 테마주도 지금 조금 더 다양화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기 이슈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원하신 분들이 그냥 요거 사고 하는 패턴일까요? 네,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거 사고 요거 산다라고 해서 네.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작거나 한두 종목 정도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화재 사건이죠. 이제 화재 사건 이후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전고체라든지 열폭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였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은 어떤 이슈가 붙던지 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 전지가 업황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황과 뭐 앞으로의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인 거죠. 제가 이거 월요일에도 우리 매경 방송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전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에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상 제가 이제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고요. 그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많이 밀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좀 비중을 줄일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하반기 때는 저는 2차 전지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줬지만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추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전 조금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개중의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주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좋지 못했던 반도체 기업들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 실제로 매매를 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2차 전지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급락 나왔을 때 그때 조금 버텨주긴 했었습니다. 물론 장후반부엔 같이 밀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열폭주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종목군들이 더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저점대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뭐 앨범알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괜찮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상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2차 전지가 좀 오를 만한 분위기가 조성됐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은 갑자기 리튬 관련주들이 올라섰어요. 물론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려 있어서 검색을 해보니 뭐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살짝 고개를 돌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여전히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 가지고 리튬주를 사는 게 맞는가? 지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2차 전지를 사고 싶은 건가? 저는 좀 헷갈렸거든요. 네. 오늘 리튬주들의 반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저는 이제 저점대에서 거래를 동반한 급등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 아까 전에 우리가 의료 AI 잠깐 짚어봤는데 뷰노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 그리고 리튬 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붙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분석을 하고요. 네. 업황과 기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고 빠지는 기업이 더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건 시장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래 대금이 붙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리튬 기업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재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초가를 이탈할 때는 대응을 하겠다, 손절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대형주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를 다는 것보다는 그래 시장의 반응이 좋네 바닥권에서 거래가 붙었네 왜 붙었을까 그럼 나도 같이 눈여겨봐야 될까 그런 식으로 후대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규 대표님은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시그널이 보인 2차 전지 내에서 뭐 대형주 위주로도 보자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압축해 보자면 약간의 상승 신호가 보이는 혹은 우리가 공부해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형주 중에선 제가 그동안은 삼성 SDI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몇몇 기업들을 살펴보다가 오늘은 이제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해액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 쪽에 대한 모멘텀과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중간체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OLED와 반도체 쪽에 대한 소재 생산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부에서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025년도부터 미국에서는 중국 쪽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전해액 쪽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덕산테코피아도 원재료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현재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덕산테코피아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덕산테코피아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너무 등락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정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덕산테코피와 그리고 대형주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언급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의료 AI 그리고 2차 전지 추적해봤고요.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